페이지 90페이지고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개념 정리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가 있어. 요 5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자, 기권, 직권, 수권이 있는데 지구는 고액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생물권. 그 다음 우주, 외권. 그래서 5가지로 구성된다라는 거. 되니? 요 정도는 알고 있어. 선생님은 보통 아까 얘기한 대로 고액기 거기 살고 있는 생물, 그 다음 우주, 외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걸 내가 못 외우겠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뭐라고? 수권은 왜 생기지?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죠. 됐지? 아무튼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시스템은 뭐다? 서로 이런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그룹들 우리가 뭐라고 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표현들이 중력 시스템, 지구 시스템, 태양계 시스템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배우고 걔네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여기야. 여기는요 디테일하게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알아주세요. 자, 각 기권이든지 기권이라든지 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나눌 거야. 또 이런 구성 요소를 막 나누는데 이 나눈 기준이 무엇이냐, 그 다음 각 층의 특징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 싹 다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기권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우리가 기권이라고 하고요.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물입니다.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H2O라고 쓰고요. 이 H2O는 고체하고 액체 상태일 때는 얼음과 물이죠. 맞아? 걔는 수권으로 취급해. 수증기는 뭐냐? 기권입니다. 알겠니? 수증기는 기권이다. 요거 조심하세요. 됐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보자.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우리가 바로 기권이라고 하는 거고, 대기권의 줄임말이고요. 지상으로부터 1000km까지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공기가 희박하더라도 공기층이 존재해. 알겠어? 그래서 지표로부터 1000km까지를 우리가 대기권, 기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질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산소입니다. 78%, 21% 있고요. 나머지 기타 1% 안에 이산화탄소, 수증기, 기타 등등등 있는 거야.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에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거고, 온실효과가 과해지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 얼마 안 되는 그 수증기 때문에 지구에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 정도 알고 있어라. 됐죠? 자, 그 다음 역할이 있습니다. 생명체의 광합성 및 호흡에 필요한 기체를 제공한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할 수 있어? 생명 유지를 할 수 있죠. 뭐를 한다? 생명 유지. 자, 이때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가 뭐야? CO2를 공급하는 거고, 호흡에 필요한 기체가 O2를 얘기하는 거죠. 당연하죠? 자, 그 다음 유성체와 자외선을 차단하고 온실효과를 일으킨다라고 돼 있어. 유성체와 자외선, 유성체는 뭐야? 지구 주변을 지나가는 소행성체가 지구 중력 때문에 이끌려 그대로 갖다 꼬라박으면요 지구 박살납니다. 알겠니? 지구 박살난다. 알겠냐? 너네 예전에 지질시대에 2학기 때 배우겠지만 중생대라는 시기가 있었다. 그때 인성이 닮은 이런 애들, 공룡 있죠? 걔들이 멸망한 이유가 운석 충돌이야. 알겠어? 그때 충돌한 운석의 충돌이 아마 멕시코 정도 가면 유카타나 반도라는 데가 있거든. 거기에 운석 고대가 이만큼 있어. 근데 그게 몇십 킬로가 안 돼. 그거 하나 떨어졌다고 지구가 박살난 거야. 생물과 멸종된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냥 갖다 꼬라박는 게 아니라 내려오다 보면 이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열과 빛이 나오죠. 막 탈 거야.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 유성이라고 하고 조금 작아지겠지. 그래서 어중간하게 너무 진짜 큰 거 말고 조그마한 애들은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요 이런 거 있어. 지름 한 100km짜리 운석이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알겠니? 결론부터 얘기하면 1초 안에 우리 지구 리셋됩니다. 리셋됩니다. 모든 생명체 다 날아가. 그리고 시뮬레이션 한 거 있어. 한번 심심하시면 찾아보세요. 졸라 개 무서운 거야. 뭐 영화 중에 이런 영화 있더라. 1년 후 소행성이 충돌한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정상적으로 살까? 아닐까? 뭐 이런 영화. 우리나라 영화. 좀 있으면 개봉한대. 민서야, 1년 후 소행성이 충돌해서 우리 다 죽는데. 너 정상적으로 살 것 같냐? 그치? 거기도 영화도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 완전 디스토피아라고 해가지고서 사회가 멸망한 그런 배경을 우리가 디스토피아 세계관이라고 하거든.
오, 처음에는 그 발표 대통령이 딱 하자마자 영화 예고편만 본 거야. 막 하자마자 사람들이 우엉우엉 하더니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서 데모하고 막 사람 죽이고 막 와, 경찰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영화에 막 이런 장면이 있어. 군대하고 경찰 막 두드려 패. 어. 막 그리고 막 사람들이 서로 막 지키려고 서로 막 뺏고 막 그러려고. 무서워. 아,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치? 자, 근데 그러면 보통 이런 애들 있을 거야. 떨어지기 야, 씨, 내가 먼저 죽을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옆으로 휙 비켜나갈 수도 있잖아. 그치? 자, 아무튼 여기에 유성체고요. 자외선은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빛, 우리 피부를 타게 하는 주범이 있잖아. 이게 자외선이죠. 이런 것들을 차단한다라고 했고 온실효과를 일으킨대요. 온실효과 나쁜 놈 아니에요. 지구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걸 우리가 온실효과라고 하는 거고 온실효과가 과해지는 걸 지구온난화. 이게 나쁜 놈이죠. 조심해라. 자, 그래서 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지구를 보호하고 보온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럼 지구 보온 작용에 여기에 빠져 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갖다 줘. 극지방은 겁나 뜨겁잖아. 태양 에너지가 많으니까. 적도는 겁나 차갑죠. 그러면 계속 뜨겁고 계속 차가우게 되면 온도 차이가 극심하게 될 텐데 실제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아. 온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알겠니? 100도 안 넘어요. 50도도 안 넘고. 그 이유가 뭐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갖다 주거든. 알겠니? 그게 바로 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 중에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써놓으세요. 기권의 역할 중에 뭐가 있다? 저위도에 나눈 에너지를 고위도로 갖다 줘. 저위도는 적도고요. 고위도는 극지방입니다. 뭐라고? 에너지 순환하는데 바로 기권이 관여한다라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지구 전체 온도가 높은 상태로 복사평양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알아봤고 그 다음 기권의 층상구조. 지금부터 요걸 배울 건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니까 발표해 놓으세요. 자, 밑줄 시작.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높이에 따라 기온이 몇 번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권을 싸가지 층으로 나눕니다. 몇 가지 층? 싸가지 층으로 나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른쪽을 보세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자신의 온도만큼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자신의 온도만큼 에너지를 방출해. 이 에너지를 직접 방출한다라고 해서 그 어떤 녀석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을 전달한다 해서 복사라고 하고 복사 형태로 전달하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도 온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약한 열이 나와요. 그게 체온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니?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가 뿜뿜 많이 나오고요. 지구나 우리 몸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나와. 그럼 열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나오면 우리의 아름다운 눈깔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지. 이게 적외선 형태야. 태양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이 열 에너지가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에너지가 보여요. 그 보이는 게 가시광선입니다. 그래서 낮에 눈 크게 뜨고 밖에 돌아다니면 우리 물체의 모양과 색깔, 형태 다 알 수 있지. 이게 가시광선 때문에 그래요. 빛에 가시가 있는 건 아니고 할까자 볼시자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광선이라는 얘기야. 그거 말고도 또 뭐가 나와? 엄청난 고에너지 자외선도 나오고 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타게 되고 너무 많이 만나면 뭔 일이 벌어져? 피부암에 걸려요. 그럼 우리는 피부암 통치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이 자외선을 지금 현재 오존층이라는 게 어느 정도 차단해서 들어오는 거거든. 근데 오존층이 아예 없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돼? 엄청나게 더 센 자외선이 들어옵니다. 자외선도 A, B, C 등급이 있어요. 알겠니? A 등급은 오지도 않아요.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없어져가지고 차단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A가 우리 피부에 직접 닿잖아? 지구 표면에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탈걸? 알겠니? 그래서 옛날에 이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생명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은 태양과 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태양 표면입니다. 태양 표면인데 왜 에너지라고 써? 여기는 태양이야. 자, 그다음 여기는 지구입니다. 자, 여기서도 열 나오고 여기서도 열 나오지. 열 에너지가 직접 나오는데 이 열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 복사 에너지라고 했어. 그럼 열 에너지를 내는 물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생각이 쉬운 녀석이 누구냐? 난로야. 누구라고? 난로. 난로에서 열 에너지가 뿜뿜. 난로에서 열 에너지가 뿜뿜. 그럼 여긴 태양 난로가 있고 지구 난로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인성아, 태양 난로가 더 뜨거워? 지구 난로가 더 뜨거워? 태양이 더 뜨겁죠.
그래서 에너지 많이 나오죠. 하지만 우리는 어디부터 살아? 여기부터 살지. 알겠니? 여기부터 산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거를 좀 이따가 그래프로 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이게 X축이야. 알겠니? 이게 Y축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 쪽으로 갈수록 그럼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높이다. Y축이. 그럼 X축은 온도입니다. 그럼 오른쪽 가면 온도가 올라간다. 왼쪽 가면 온도가 내려간다. 됐지? 됐지? 이따 이 그래프로 변신할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시작 한번 해보자. 자, 우린 지구 표면에 붙어 살기 때문에 지구 표면은 온도가 높은 상태죠. 그렇죠? 온도가 높은 상태. 자, 이 높은 상태에서 이제 높이 올라갑니다. 태양 쪽으로 갑니다. 그럼 온도가 올라가야 돼?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되죠. 지구에서 나오는 열이 줄어들기 때문에. 야, 난로가 여기 있어. 어우, 뜨거워. 아, 뜨거워. 차가워. 멀어지면 어느 정도 차갑잖아. 근데 너무 멀어지면 춥게 되겠죠. 차가움을 넘어서. 그래서 지구 난로에서 멀어지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래프는 왼쪽으로 가죠. 그래서 왼쪽으로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다시 역전돼서 이런 식으로 태양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온도가 올라갈 거야. 이해됐니? 자, 몇 개 층이야? 몇 개 층이야? 자, 온도가 내려가는 층 하나, 올라가는 층 둘. 몇 개 층이죠? 2개 층이지. 자, 저건 몇 개 층이에요? 싸가지 층이지. 뭔 차이야? 틀렸단 얘기죠. 뭔가가 하나가 더 있단 얘기야. 자, 지금부터 그 뭔가가 뭐냐? 지금부터 시작하자. 초창기 지구는 이런 상태였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에 뭐가 만들어졌냐? 오존층이라고 하는 미니난로가 하나 만들어진 거야. 뭐가 만들어졌다? 미니난로. 야, 여기 사는 애가 너무 추워. 발 시려. 그래가지고 미니난로 하나를 만들어낸 거야. 그럼 너네 알지? 미니난로 발에다가 보통 여자 선생님들이 밑에 까는 그 난로는 그 주변만 따뜻하지 바깥쪽은 안 따뜻하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온도가 뚝뚝뚝 떨어지다가 요 미니난로 근방에서만 온도가 살짝 증가해. 맞아?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다가 살짝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 미니난로 때문에 잘 봐. 하나, 둘, 셋, 4개 층이 형성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 둘, 셋, 그 다음 4개 층을 만들고 이걸 아래부터 순서대로 뭐라 간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라고 부른다고. 이해됐니? 됐어? 그래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로 대성중열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 이거 문장으로 외워도 되고요. 아니면 첫자들만 따서 외워도 됩니다. 아래부터 외우려면 대성중열이야. 이거 대륙권이야, 대기권이야? 대륙권입니다. 대기권이라면 존망이야. 알겠니? 자, 그 다음 대학 가서 성공하려면 중학생부터 열공해라. 이게 외우는 거 문장으로. 아니면 위에부터 열심히 중학생부터 공부하면 성공해서 대학 간다. 됐죠? 근데 니네 이미 고등학생이잖아. 교토도 망했네. 괜찮아.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됐어?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 대륙권은 왜 온도가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느냐? 지구에서 멀어지니까 지구 에너지 감소. 지구 복사 에너지 감소. 성층권은 왜 온도가 올라가요? 오존층 때문에. 그 다음 여기는 왜 온도가 떨어져요? 야, 원래 이게 몇 개의 층이었어? 하나의 층이었지. 지구 에너지 감소, 지구 에너지 감소, 지구 에너지 감소였지. 이거 지구 에너지 감소야. 그런데 여기는 왜 온도가 올라간 거야? 오존층 때문에 지구 에너지도 감소하지만 오존층의 자외선 흡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여기는 왜 뜨거워집니까? 태양하고 가까워지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점점 많이 받기 때문에. 됐어? 이유도 알아주셔야 돼요. 이유도.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 현상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아래측은 고온, 위측은 저온, 다시 고온, 저온, 고온이 되는데 여기가 온도가 제일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영하 100도씨는 안 되고 한 90 몇 도. 알겠니? 여기가 최저 기온이야. 알겠냐? 최고 기온은 여기가 아니라 이쪽 끄트머리가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 고온의 액체나 그 기체는 위로 가려고 합니다. 위로 가려고 그래. 위로 가려고 그래. 밀도가 작기 때문에. 저온의 액체나 기체는 아래로 가려고 그래. 아래로 가려고 그래. 그렇지? 그러면 여기 아래하고 위측이 만나는 부분이 있네? 안 만나는 부분이 있네? 만나고 안 만나죠? 만나는 부분은 니들이 이 가운데 살아봐. 얘는 막 밑으로 내려오고 얘는 위로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없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불안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여기에 있어봐. 여기 있으면 너는 위, 너는 아래. 나 누가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리지. 안정하지.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이 대류현상이 일어나서 불안불안하다라는 거고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안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됐어? 설명 잘 들어. 그 다음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는 희박해지죠. 왜? 지구 중심에 가까운 건 지표면이니까. 지구 중심에서 점점점 멀어지면 중력이 약해져.
그래서 대부분의 공기는 여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밀집된 공기의 안에 수증기 H2O가 많겠니 적겠니? 많죠. 높이 올라갔으면 점점 희박해가지고서 이제 수증기가 점점 줄어들 거야. 그럼 잘 봐. 요 고온의 공기 안에 수증기가 있으면 이걸 갖고 위로 올라가. 그럼 높이 올라갔으면 중3 때 배웠던 거 높이 올라가면 단열 팽창하기 때문에 부피가 빵빵 터져. 그럼 온도가 뚝뚝 떨어져. 그럼 수증기가 뭐래? 응결. 수증기가 응결하면 뭐 할 수 있죠? 구름 물방울 만들죠. 물방울 가지고 구름방울 만들고 구름방울 가지고 그 안에서 비와 눈을 만들 수 있네. 무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뭐라고? 기상현상. 그런데 여기에 한번 보자. 여기도 고온의 공기가 위로 가잖아. 근데 문제는 이 안에 수증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상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그래서 시험 문제 얘하고 얘 공통점은 대류, 차이점은 기상현상이 없다? 있다. 됐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파란 하늘은 여기까지야. 그나마 어느 정도 뭐가 있다는 얘기야? 공기가 있다는 얘기죠. 니네 하늘이 파란 이유가 대기가 어느 정도 있어서 태양빛이 오면 파란빛이 산란되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그래. 설마 바닷빛을 반사해서 대기가 파랗다? 아니 그거 문과야 문과. 문과적 감성. 이과적 감성은 빛 산란 때문에. 파란빛이 산란 정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까맣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 우주라고 하는데 이거 우주 아니야. 인공위성 같은 거 다 여기 있어요. 지구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안에 있습니다. 오로라 여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밤이 되면 온도가 겁나 따차갑고 낮이 되면 겁나 뜨겁지. 그 낮밤의 기온차가 큰 데가 여기야. 자, 우주에서 뭔가 떨어지려고 해요. 그럼 여기는 공기가 거의 없지. 그렇지. 마찰 거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뭔가가 불 막 나가지고 팍 이렇게 되는데 여기야 중간권. 그래서 유성 볼 수 있는 거 일면 별똥별은 중간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됐니?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책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실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마특보라지 아니야. 실제는 어떻게 되냐? 올라갔다가 살짝 일정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일정이 됐다가 올라가고 일정이 됐다가 올라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온도가 일정한 층이 있어요. 이 온도가 일정한 층이 위하고 아래 경계면이지. 그래서 이 경계면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무슨 권 한 칸 띄고 계면이라고 합니다. 됐어? 그래서 여기가 대륙권 한 칸 띄고 계면, 성층권 한 칸 띄고 계면, 중간권 한 칸 띄고 계면이고 중간 건계면이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바로 온도가 최저야. 됐습니까? 됐어? 자, 그러면 열건계면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로 기온이 3번 바뀌기 때문에 싸가지층으로 나누는 거야. 니네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이렇게 층상 구조로 나누는 거는 웬만하면 다 싸가지다. 한 놈만 빼고 싸가지 없는 새끼가 있어. 누굴까요? 수건이야. 알겠어? 수건. 물은 싸가지가 없는 새끼야. 3가지입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코레이션도 해야 된다. 자, 일단 대륙권입니다. 대륙권부터 여기 책에 없는 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대륙권 높이 올라갈 때 온도가 어떻게 돼? 떨어지지. 맞아. 그치? 이거 왜 떨어지냐라는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구 에너지 감소하기 때문에. 근데 지구 에너지 감소하는 구간이 하나 더 있지. 여기야. 여기도 지구 에너지 감소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오존층이 있는 부분이 성층권입니다. 얘는 이 오슬이 얘 때문에 오존층 때문에 자외선 흡수해서 바로 온도가 올라가. 그 다음 얘는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얘는 태양하고 가까워져서 근접해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데코레이션 아직 안 끝났어요. 얘 아래층은 고온, 위에는 저온, 여기는 고온, 여기는 저온, 여기는 다시 고온이야. 자, 아까 얘기했지? 고온의 액체랑 기체는 어디로 간다고? 위로, 아래로. 그럼 위하고 아래로 만나는 현상이 많은 게 대륙권하고 중간권이죠. 그치? 그래서 이 대륙권과 중간권을 두 개를 묶고 여기도 대류현상, 여기도 대류현상.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 이렇게 쓸 수 있죠. 대류현상 때문에. 거기다가 이 대륙권 같은 경우는 구름, 비, 눈 등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해서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그럼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기에 뭐가 많다는 얘기야? 수증기가 많다는 얘기야. 그런데 중간권 무사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했지. 얘는 수증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그냥 얘 외워도 돼요.
희박하다라는 얘기는 조금이라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됐지? 알아두시고 그다음 이제 나머지 층 성층권하고 열권은 안정합니다. 그럼 다른 얘기는 안 쓸게요. 불안정한 게 2개면 나머지는 안정한 거잖아. 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안정한 층으로 오존층에서 자외선 차단된대.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이야. 적외선 아니야. 너네 엿먹이려고 적외선이라고 많이 나와. 알겠어? 자외선입니다. 자, 그럼 요거 헷갈릴 것 같으면 오자라고요. 오자습. 오자. 알겠니? 자, 밑에 보시면 10건 나와. 공기가 매우 희박해. 왜? 지표에서 제일 머니까. 그 다음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오로라, 인공위성 다 여기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유성은 어디 있어? 중간권에 있습니다. 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지? 여기가 뭐라고? 무슨 권 계면, 무슨 권 계면, 무슨 권 계면. 아래쪽 이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수권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수권. 응? 잠깐만, 뭐 빠진 것 같은데? 직권 빠진 것 같은데? 그치? 자, 이제 직권입니다. 자, 직권 같은 경우도 역시 싸가지 층으로 나눌 수 있어. 자, 일단 직권이 뭐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땅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해? 직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이 직권은요, 지구 표면 지각과 지구 내부로 구성되는데 니들 평상시에 우리의 아름다운 눈깔로 보이는 지구의 표면은 지각이야. 지구 내부는 일부러 옆으로 땅을 파지 않는 한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문제가 있다. 땅 어디까지 파봤냐라고 하잖아. 10몇 킬로밖에 못 파봤어. 땅을 무식하게 판 애들이 있어. 옛날 구소련, 전 러시아. 진짜 땅 파봤어. 당당당당. 근데 더 이상 안 들어가. 13km까지 파본 걸로 알고 있어. 그 다음에 그 판 구멍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이런 소리 도 악마의 소리가 들린다. 땅을 파봤더니 거기가 지옥 아닌가. 그치?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악마의 소리 들린다고. 그 구멍 아직도 남아있어. 어떻게 뭘로 메꿀 거야? 알겠니? 됐어?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 땅속 내부를 알아볼 때는 직접 확인하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땅을 파보는 방법을 시추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추법 말고 내가 못 보니까 남을 시켜서 보는 거야. 그 남이 누구냐? 나는 못 들어가지만 나는 들어가지롱. 그 새끼가 지진이 발생할 때 발생하는 흔들림, 파동이 있습니다. 그 파동을 뭐라고 해? 지진파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이 지진이 발생할 때 땅의 흔들림, 그 녀석을 인공적으로 보내버려. 아니면 지진이 발생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파동도 있죠. 그 녀석이 관측될 때 속도가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거. 그걸 가지고 지구 내부가 하나의 층이다, 2개의 층이다, 3개의 층이다. 이렇게 알아본 거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3번의 속도 변화가 있었대. 다시 한번 몇 번의 속도 변화? 3번. 잘 봐. 한 번의 속도 변화가 있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하나, 2개의 층이지. 2번의 속도 변화 1, 2, 3. 3번의 속도 변화 1, 2, 3, 4. 됐어?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가 3번 바뀐 걸 통해서 지구 내부가 싸가지층이다라는 걸 알아내고 그 싸가지층마다 물질의 상태와 종류가 다르다라는 걸 알아낸 거야. 됐냐? 자, 이게 바로 직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볼게. 직권. 지구의 단단한 표면, 지각과 지구 내부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구의 단단한 표면, 이걸 뭐라고 해? 지각이라고 했고요. 이때 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과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은 까먹지 말고 외워놔. 연결해서 나온다.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라고 해서 O. 그 다음 누구야? SI. 그 다음 누구야? AL. 그 다음 누구야? FE. 그래서 OCRP라고 해요. 근데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건 철.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규소였죠. 지각에는 왜 철이 적은데 지구 전체에는 철이 많습니까? 핵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습. 자, 그다음 특징. 암석과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석은 거대한 돌덩이. 너네 우리 이런 거 배웠죠. 원소들이 모이면 광물이 되지. 광물들이 모이면 암석이 됩니다. 이때 이 암석은요, 중학교 1학년 과정이야. 그게 생성 과정에 따라 마그마가 식은 거 화성암. 그치? 부서진 다음에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든 거 퇴적암. 이런 모든 지금 얘기한 화성암과 퇴적암 또 다른 이따가 배울 변성 같은 경우가 열과 압력을 받아 그러면 변성암 성질이 변한 거.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네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부서져. 그럼 지각이 층을 이루겠죠. 그치? 흙이 되겠죠. 그걸 토양이라고 하는 거야. 됐지? 자,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와 밀도가 증가한다라고 했어. 압력도 증가합니다. 됐어? 그
근데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써보자.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와 밀도가 증가한다. 압력도 증가해요. 중력도 증가하겠죠. 근데 미리 쓴다.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밑에 그림 보세요. 자, 밑에 쭉 보시면은요. 지각 제일 얇고 멘틀 외핵 내핵이지. 중심부로 갈수록 부피가 커지니? 아니지. 요 멘틀이 가장 부피가 크거든. 요 멘틀이 부피가 가장 크거든. 됐어요? 됐어?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잘했었어? 부피가 최대야.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자, 이제 역할을 볼게요. 자,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는 서식죠. 집. 다양한 물질을 공급하죠. 무기물, 유기물, 그렇지? 광물. 그다음 화산 활동 등으로 대기 조성과 기후를 변화시킨다라고 돼 있어. 얘들아,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요. 제일 대표적인 게 화산가스. 알겠니? 그다음 화산재라는 게 있어. 일단 먼저 화산재가 위로 올라간다. 햇빛 막아버려. 햇빛 막아버리면 우리가 추워지겠니? 더워지겠니? 기온이 뚝 떨어져요. 그다음 햇빛 못 받은 어떤 애들, 식물체 애들이 광합성 해야 못해요. 못하지? 죽어버려. 식물체 죽으면 우리도 죽을 수 있지. 그리고 비행기도 못 떠요. 비행기 못 뜹니다. 그리고 선생님, 화산재가 다 가라앉으면 되잖아. 그게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립니다. 예전에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백두산 천지가 폭발할 경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걸 시뮬레이션 한 적이 있거든. 화산재가 3년에서 4년, 5년까지 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해외여행 같은 거 못 가는 거야. 굳이 가고 싶으면 배 타고 가면 되죠. 배멀미 하는 거죠. 으악 이러고. 나 배 타면 거의 화장실에 가서 이러고 있어. 이러고. 이러고. 알지? 배는 알잖아.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어요. 또 이것도 있어요. 맞지? 뭐 좌우 앞뒤 위아래. 와, 환장하지. 환장합니다. 자, 그럼 멀미 살발해요. 자, 그다음 직관의 층상구조. 이것도 몇 개 층? 싸가지층이다라는 거야. 이때 이 싸가지층으로 분류한 기준이 안 나와 있어. 위에는 기준이 나와 있잖아. 얘는 지진파를 내부로 보낸다고 했죠? 그럼 내부를 보냈더니 속도가 바뀌는 걸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을 구분한 이유가 뭐냐? 쓴다. 지구 내부 물질의 종류와 성분과 플러스 상태에 따라 나눠. 자, 그럼 어떻게 나눴느냐? 잘 봐.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거든. 얘하고 얘하고 얘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거는 뭐냐? 성분이야. 이렇게 나누는 게 뭐라고? 성분. 종류 얘기하는 거야. 가벼운 거, 무거운 거, 졸라 무거운 거. 그다음 외핵과 내핵을 나누는 거 상태로 나눠요. 물질의 상태는 고액기 얘기하는 거야. 이때 얘가 고체고 얘는 액체입니다. 됐어? 그래서 이거 좀 알아두세요. 외핵이 무슨 상태야? 액체야. 그래서 이응이 들어가 있죠. 외핵은 무슨 상태? 액체 상태. 나머지는 다 고고액고요. 그때 이 물질의 종류와 상태를 어떻게 확인해놨다? 내가 본 건 아니고 누굴 쐈다고? 지진파. 됐어? 이건 뭘로 확인했다고? 지진파. 그래서 지진파를 이용해서 바로 우리가 물질의 종류와 상태로 이렇게 구분한 거야. 야, 그럼 이거 액체면 가만히 있겠니? 움직일 수 있니? 움직일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외핵이 대류 현상이 있습니다. 또 고온이고 저온이고 막 돌아, 부분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외핵과 내핵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바로 철과 니켈 같은 애들이야. 이 철과 니켈 같은 것도 특히 철, 얘는 전기 전도성이 높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 전자들이 많다는 얘기야. 전자들이 막 움직여요. 그럼 너네 그거 알아? 전자들이 움직이잖아? 그럼 전자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수 있지. 전류가 흐르는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요 외핵이 대류하기 때문에 지구에 자기장이 생겨서 태양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들 다 막아버려. 방패 역할. 일종의 뭐야? 쉴드, 에너지 쉴드야. 우리 SF 영화 보면 우주선 딱 가는데 저기 상대방 전함이 레이저포를 딱 쐈는데 막잖아. 그치? 에너지 쉴드. 알겠니? 그게 만들어지는 게 외핵의 대류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알아두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지각입니다. 규산염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뭐 밑줄 쳐? 규산염 물질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규산염 광물입니다. 규수하고 산소로 구성된 규산염 광물을 얘기하는 거고, 이 규산염 광물이 가미각흑 장석형이야. 알겠니? 이게 조암 광물이다. 자, 이게 뭐라고? 조암 광물이야. 암석을 만드는 데 주로 쓰이는 광물. 가미각흑 장석형. 그럼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대륙지각하고 해양지각 중에서
미리 좀 알아두세요. 어차피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누가 두껍냐라고 하면 대륙지각이 두껍습니다. 디귿이 있죠. 두껍다. 두껍다. 그 다음 해양지각은 그렇다면 얇다. 됐어? 그 다음 둘 중에 누가 무거워요? 라고 하면 얘는 가볍고 얘가 무거워. 무거운 이유가 뭐냐? 해양지각은요. 현무암질로 구성되어 있거든. 뭐라고? 현무암질. 그럼 현무암질의 현자가 거물 현자고 무자는 금속 무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겁나 무거운 게 얘야. 그럼 만약에 얘하고 부딪히면 누가 내려가겠니? 무거운 새끼가 내려가요. 됐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두꺼운 게 뭐야? 이게 대륙지각이고 여기 얇은 게 뭐야? 이게 해양지각이야. 알겠니?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미리 좀 외워두면 좋은 게 이거야. 대륙지각은 화강암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해양지각은 현무암질로 구성되어 있어. 됐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우리 대화 좀 해연, 대화해연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 선생님 유튜브에 쇼츠가 하나 있어요. 그 쇼츠가 이거 얘기한 거야. 우리 대화 좀 해연. 그치?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야. 자, 그 다음 멘트를 보자. 내 채널 중에서 제일 조회수 많은 게 그거야. 쇼츠. 몇천 건이야. 몇천 건, 몇만 건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 자, 인사에도 올렸더니 많이 보더라. 많이 봤더라. 좋아요도 많고. 이런 기분이구나. 그래서 계속 올리고 싶은데 요새 쇼츠를 못 만들고 있어. 자, 그 다음 멘트. 지구 전체의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대죠. 그 다음 지각보다 밀도가 큰 물질이다. 얘들아 아래로 갈수록 제일 무겁습니다. 당연히 지각보다 밀도가 크고 더 크고. 그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고체이지만 유동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 조심하세요. 전체는 고체 맞아요. 일부가 부분 용융돼 있어. 용융이 뭐야? 녹았다라는 얘기야. 용융 아니야. 용융 죽겠지. 그렇게 놀리진 않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해? 유동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 멘틀 대류라고 합니다.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 이것 때문에 위에 있는 지각이 움직일 수 있어. 이게 바로 이따가 배울 판구조론의 핵심 원리야. 자, 그 다음 외과 내액입니다. 대부분 철과 니켈, 철과 니켈, 특히 철이 많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됐지? 그래서 무거워요. 그 다음 외액은 액체 상태, 내액은 고체 상태다 라고 했어. 요거 밑줄 쳐. 외액이 액체 상태. 그래서 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얘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대류현상이 있을 수 있어. 이 대류현상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다? 지구, 자기, 장이 만들어져. 이걸 설명하는 이 이론을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해. 됐어? 이거 알아둬야 돼. 그 다음 선생님, 왜 내액은 고체예요? 압력이 겁나 높아서 농점이 올라간 거야. 참고적으로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넘겨. 자, 이제 넘기시면 이제 수건으로 넘어갑니다. 자, 수건은 지구에 존재하는 물을 우리가 뭐라고 해? 수건이라고 해. 근데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게 있다고 했죠. 뭐? 수증기는 안 들어가요. 다시 한번 뭐라고? 수증기는 수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됐냐? 자, 그래서 여기 수건에다가 먼저 써놔. 바닷물, 빙하, 지하수, 강가호수 등 지구에 있는 물을 수건이라고 하는데 수증기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얘 어디 들어가? 기권에 들어가요. 까먹지 마. 제 기권에 들어가. 자, 일단 첫 번째 해수하고 육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어. 해수는 먹으면 짜요. 안 짜요. 담백해요. 그래서 담수라고 하기도 해요. 고기 국물 아니에요. 이게 고기 국물이면 니들 몸에서 나오는 땀도 고기 국물 육수죠. 됐죠? 자, 그때 해수하고 육수 중에 누가 많아? 해수가 훨씬 더 많아. 됐니? 이게 1등이야 1등. 얼마? 97.5%. 나머지 2.5% 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야. 1등, 2등, 3등, 4등이에요. 알겠냐? 자, 그때 이 빙하는 똥울뱅이 고체입니다. 그래서 니들 많이 착각하는 게 저거죠. 수건은 지구상의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의 총량, 총칭이다. 땡! 빙하도 들어가요. 근데 이 빙하는 어디에 주로 많이 있어? 추운데. 극지방이나 남극, 북극 아니면 고산지대. 산 꼭대기 이런데. 산 꼭대기에 보면요. 영원히 녹지 않는 물이 눈이 있어요. 그거 만년설이라고 하죠. 근데 걔도 뜨거워지면 녹습니다. 됐지? 알아두시고. 자, 이 역할을 볼게요.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필수 물질이다라고 했어. 너네 알지? 생명체, 우리 사람 몸을 구성하는 제일 많은 게 뭐야? 물이죠. 그 다음 뭐야? 단백질. 그 다음 뭐야? 지질.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 물단지,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
물. 그럼 이 물은 비열이 매우 커가지고 열을 많이 갖고 있어.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물로 구성된 물체들은 온도 변화가 극심하지 않아. 그래서 땅덩어리하고 물덩어리가 있으면 똑같은 열을 받고 똑같은 열을 방출했을 때 온도 변화가 심한 게 땅이야. 그래서 대륙은 겁나 뜨겁고 겁나 추워. 그치? 그 다음 바닷가 지역은요, 조금 온도가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 알겠니? 그래서 혹시 사회 시간에 들어본 적 있어? 대륙성 기후가 있고 해양성 기후가 있어. 어디가 살기 좋을 것 같아? 해양성 기후. 너네 미국에 보면 LA라고 있단다. LA. 거기는 거의 온도가 25도야. 살기 겁나 좋지. 근데 단점이 뭔지 알아? 사람들이 그런 날씨에 익숙하니까 20도 밑으로 떨어지잖아? 그럼 뭐 추워 이래. 우리 20도 밑으로 떨어지면 한 18도나 뭐 그러면 시원해 이러는데. 그치? 그렇대요. 자, 그다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초의 생명체도 여기서 나왔죠. 그치? 그럼 열에너지를 저자가요 지구의 기온을 일정히 유지시킨다 라겠어. 밑줄 쳐. 요건 밑줄 쳐야지. 지구의 기온을 일정히 유지. 이것도 역시 무슨 역할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갖다 주는데 바로 관여하죠. 이게 해수의 순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수권까지 배웠으니까 마지막은 아니죠. 해수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층상 구조는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밑줄 쳐.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몇 가지 층이냐? 세 가지 층입니다. 그럼 몇 번 바뀌어? 두 번 바뀌어. 됐어?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부터 요걸 하기 위해서 한번 알아볼 게 있습니다. 바로 요 내용인데요. 자, 여기가 해수면입니다. 해수면이야. 그럼 여기는 누가 봐도 뭐가 있어? 태양이 있어.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해수면 밑바닥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 얘 에너지는 많이 가고 적어지고 더 적어지고 더 적어져. 그러면 여기에서 밑으로 갈수록 온도가 뚝 떨어져야 되지. 그럼 여기는 온도가 오른쪽으로 하면 높고 아래로 가면 왼쪽으로 하면 낮잖아. 졸지 말라고 했지. 맨날 졸아 동근아. 응? 마스크를 좀 벗으란 말이야 씨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태양 에너지가 많고 적어지기 때문에 이걸 온도 변화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 영원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냐? 그건 아니야. 내려가다가 쓱 이렇게 돼. 됐어? 그럼 여기는 아예 태양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몇 개 층이냐 지금? 하나, 두 개 층이지. 근데 여기 봐봐, 몇 개 층이야? 세 개 층이지. 왜 세 개 층이 됐느냐? 이유는 간단해. 해수면 위에 바람이 불어요. 야, 여기서 바람은 일시적 바람입니다. 안 불 수도 있죠. 그럼 바람이 불면 이 바람 방향으로 줄렁 파도가 치지. 그럼 파도가 칠 때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이 줄렁 하면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섞여 안 섞여? 섞여! 그치? 섞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 여기하고 여기 온도가 예를 들어서 여기 20도씨야. 몇 도씨? 20도씨. 그럼 여기가 10도씨야. 몇 도씨? 10도씨. 그러면 20도씨, 10도씨니까 섞이면 몇 도씨가 되겠니? 15도씨가 되겠지. 같은 양이 있다고 치고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거야. 이거 뭐 때문에 생긴 거야? 바람 때문에 바로 온도가 일정한 층이 생겨버렸네? 2층을 바람의 혼합적인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혼합층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만약 if 바람이 세다. 그럼 바람이 세면 여기 온도는 똑같지. 그치? 근데 이거 빨간색보다 더 많이 섞일까? 더 덜 섞일까? 더 많이 섞이겠지. 그래서 혼합적이 활발하니까 이런 식으로 막 생기겠지. 혼합적이. 그러면 아까는 20도씨하고 10도씨하고 섞였으면 지금은 20도씨하고 여기하고 섞이겠지. 여긴 그렇다면 몇 도로 갈까? 5도씨라고 하자. 5도씨는 말도 안 돼. 5도씨는 말도 안 돼. 5도씨는 말도 안 돼. 왜냐면 여기가 5도씨거든. 알겠어? 그냥 대충 할게요. 한 8도씨라고 할게. 8도씨. 됐어? 그러면 얘는 몇 도씨가 돼? 아까는 15도씨였죠? 지금은 20도, 8도 더하고 나누기 2하면 14도씨가 돼. 그래서 바람이 세면요. 이 혼합층은 두꺼워지고 이 표면 온도는 왼쪽으로 가요. 알겠어?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면 맞추는 놈 없습니다. 바람이 세지면 혼합층 두꺼워진다는 다 알아. 근데 표면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걸 생각을 못해. 알겠어?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이해됐니? 이거 이따가 써줄 거야. 자, 그래서 이제부터 그 층상 구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혼합층, 수온역층, 심해층 이렇게 돼 있고, 혼합층은 온도가 따뜻하게 일정하는 층. 그 다음 심해층은 온도가 차갑게 일정한 층이야. 구분 잘해. 일정인데 어떻게 일정해? 따뜻하게 차갑게. 됐죠? 구분 잘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 한번 해보자. 혼합층, 태양의 에너지에 가열되고 여기. 그 다음 바람에 의해 혼합된다. 여기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 해수의 층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쓰자. 태양 에너지와 플러스 바람입니다. 아, 태양 에너지와 바람 때문에 이런 온도 분포가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만약에 바람이 강해?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갈 테고, 바람이 약해? 얘가 줄어들 테고, 바람이 없어? 없지. 그 다음 태양 에너지가 많아? 오른쪽으로 갈 테고, 요 표면 온도가. 태양 에너지가 아예 없어? 그럼 여기로 가겠지. 그럼 위에도 차갑고 아래도 차가우면 한 짝대기네? 맞아? 그러면 이게 어디야? 이게 고위도야. 극지방이야. 됐죠? 자, 그럼 혼합층은요, 위도와 계절에 따라 수온과 두께가 달라진다라는 게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다. 자, 얘는 핵심이 이거야. 태양 에너지의 가열, 그 다음 바람에 의해 혼합.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여기 써볼게요. 여기 한번 써볼게. 자,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다라고 했어. 이건 알지? 그치? 여기다가 하나 더 써. 두꺼워지고 플러스 표층, 수온은 올라간다고 했어? 낮아진다고 했어? 낮아집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두꺼워지고 표층 수온은 낮아져. 즉 얘가 밑으로 가보면서 얘가 왼쪽으로 간다고 했죠. 됐음? 자, 이제 수온약층이야. 수온약층은 위쪽이 고온이고요, 아래쪽이 저온이에요. 수온이 밑으로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층,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편리합니다. 그럼 고온의 액체나 기체는 어디로 간다겠어? 위로. 저온의 액체나 기체는 어디로 간다겠어? 아래로. 그럼 여기 있는 수온약층은 위하고 아래가 만나겠니 안 만나겠니? 안 만나. 대류현상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서 얘는 안정층이 되는 거고, 안정층? 아까 우리 뭐하고 배웠죠? 성층권하고 열권 기억나니? 그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구분해서 같이 많이 나와. 됐어? 그럼 이 안정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물질하고 아래에 있는 물질이 서로 만날까 안 만날까?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위하고 아래가 안 만나. 안 만나. 그럼 안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교환도 하지 않습니다. 됐지? 이게 그래서 물질 교환과 에너지 교환을 하지 않는 층이 수온약층이에요. 됐죠?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심해층입니다. 심해층은 왜 온도가 차갑게 일정하냐? 태양 에너지가 아예 도달하지 않아. 우리가 해저 영화 이번에 미션 임파서블 봤냐? 거기 보면 잠수함 막 타고 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치? 거기 아니야. 그 정도 아닙니다. 야, 봐봐. 1000km야. 1000km가 아니라 1000m야. 거기 우리 지용욱이 간 거는 대략 한 요 정도 간 거야. 요 정도. 여기 혼합층 정도 간 거다. 거기 가봤자 몇백 미터 안 돼요. 몇백 미터 안 된다. 근데 사람은 거기 갔는데도 그렇게 깜깜한데. 여긴 진짜 깜깜하겠지. 뒤지게 깜깜하겠지. 그래서 여기는요, 온도가 봐봐. 거의 5도씨, 사실은 4도씨 정도야. 4도씨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돼.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얘는 태양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층이 나옵니다. 자, 심해층.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아. 계절에 따라 깊이에 따라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차갑게 일정해요.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해수의 층상 구조 알아봤는데, 자, 지금부터 설명 들어라. 설명. 자, 이게 뭐라고 했어? 위도와 계절에 따라도 바뀐다고 했지. 됐어?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설명 한번 해볼게. 자, 이 새끼를 만약에 중위도로 가자. 뭐라고? 중위도. 이건 쓰지 말고 설명 들으세요. 중위도. 그럼 만약에 중위도 말고 뭐가 있지? 저위도도 있고 고위도도 있지. 고위도는 어떻게 돼? 표면 온도가 낮아지지. 위에도 차갑고 아래도 차가워. 그래서 이렇게 돼. 그래서 고위도 같은 경우는 층상 구조가 발달하지 않아요. 알겠니? 층상 구조가 발달하는 것은 중위도하고 저위도야.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 고위도에서는요, 위에 빙하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체가 심해층이야. 그래서 여기다 써놔. 이 심해층은요, 어디에서 발달했느냐? 고위도에서 발달했습니다. 여기다 쓸 걸 뭐야? 발달하는 지역입니다. 발달하는 지역. 고위도에서는 심해층이 발달했어. 그 다음 이제 중위도에서 저위도로 갑니다. 저위도로 가면 어떻게 돼? 얘가 오른쪽으로 가겠지. 여기로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바람 셀까 약할까?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이 혼합층은 얇고 그 다음 온도가 뚝 떨어져서 이렇게. 됐니?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런 식.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 잘 봐. 중위도에서 혼합층이 크구나. 얘는 없고 얘는 작으니까. 그래서 혼합층이 발달한 곳은 어디야? 중위도야. 바람이 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수온약층은 어디서 발달했냐라는 거죠. 하나 남았잖아. 어디야? 저위도죠. 이 수온약층은 저위도 극지방에서 아니 적도지방에서 발달했는데 이거 조심하세요.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라는 의미가 있어.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라는 의미는요. 위하고 아래 상하 수온차가 크게 나타나면 우리는 그걸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야. 잘 봐. 위아래 온도차. 위아래 온도차. 저위도가 훨씬 크죠. 이걸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저게 정의다. 됐죠? 자, 그러면 수권까지 끝났으니까 이번엔 생물권으로 넘어갑니다. 뭘로 넘어간다고? 생물권. 자, 5번 생물권이야. 자, 인간을 포함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우리가 생물권이라고 하는 거고, 그치?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구가 적당한 크기라서 적당한 중력과 그 다음 지구의 온도가 태양에서 딱 알맞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야. 그러면 물이 무슨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 액체. 이것 때문에. 알겠니? 그 다음 태양의 에너지도 또 적당한 에너지가 나와요. 태양의 수명도 적당. 태양 만약에 별이 지금보다 질량이 컸다고 쳐봐? 그럼 빨리 만들어지고 빨리 죽는다고 이제 빡 만들어지고 빡 죽으면 생명체가 발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왜? 별이 죽으면 행성도 죽거든. 에너지 공급 못 받으니까. 맞아?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명권입니다. 생물권.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 넓은 범위에 분포한다. 우리는 여기 살죠? 선생님, 저는 여기 사는데요. 니네가 인어야? 아니죠? 머메이드 아니죠? 기권. 선생님, 저는 기권에 사는 니네가 무슨 닭이야? 닭대가리야? 새야? 아니죠? 자, 지구시스템 구성 요소 중 가장 나중에 등장하였다라고 했어. 이거 기억나지? 지구시스템 구성 요소 기, 지, 수, 생. 이거 생이지. 맞아? 수권에서 다 안에서 생물체가 나왔어. 왜? 그 당시에는 기권에 오조책이 없었으니까. 자, 역할. 광합성과 호흡으로 기권의 조성을 변화시킨다라고 돼 있어요. 됐죠? 광합성하면서 CO2 흡수, 호흡하면서 O2 방출. 자, 식물 뿌리 등에 의해서 암석이 풍화를 일으킨다. 풍화, 암석을 잘게 부순다. 해수의 용해 물질을 흡수하여 해수의 성분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용해가 뭐냐? 녹이는 거야. 설탕에 물에 녹는다. 용해된다. 그래서 바닷물이 파도를 치면서 이러면서 공기에 있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같은 걸 막 녹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 해수의 성분을 변화시킨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같은 거 있죠. CO2. 그래서 이 CO2가 해수에 녹잖아. CO3 2-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탄산이온이라고 하지. 그런 다음에 바닷물로부터 아니 육지에서부터 들어온 칼슘 이온하고 만나서 얘하고 만나. 그럼 탄산칼슘이 만들어져. 그게 바로 석회암이에요. 이따가 탄소순환에서 또 나옵니다. 자, 이제 외권입니다. 자, 외권. 기권 바깥에 우주를 바라며 태양 에너지가 외권을 통해 지구로 들어오는데 얘가 그 어떤 녀석이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 얘는 에너지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얘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다 들어옵니다. 근데 제일 많은 건 요 새끼가 제일 많아. 됐죠? 됐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라고 돼 있는데 여기 빠진 게 있어. 빠진 게 뭐냐? 여기 있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요?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잠깐 91페이지 넘어가고 3번입니다.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과 균형이라고 돼 있어. 상호작용은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 제일 대표적인 표시가 이런 표시야. A 화살표, B 하면 A 권역이 B 권역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쓴다. 그럼 뭐니? A가 B에, B가 A에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보이지. 시험 문제는 뭐가 잘 나오느냐? 이런 게 잘 나와. 여기 이런 걸 주면서 뭐 하는 거야?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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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각 단계에 어떤 예가 맞아요, 틀려요 이런 거 묻던지 아니면 이런 걸 주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이런 거 찾던지. 알겠니? 자, 그래서 될 대표적인 몇 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부터 보자. 가는 직권과 기권, 직임의 그치? 상호작용입니다. 풍화, 침식, 화산활동 이런 것들이 있대요. 풍화가 뭐야? 풍화, 침식, 암석을 잘게 부수는 거야. 암석을 잘게 부수는 데 관여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 물, 공기, 대기죠. 식물, 생물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화산활동, 화산가스 얘기하는 거죠. 됐니? 자, 그 다음 나 봅시다. 나는 여기 있네. 생물권과 기권, 호흡, 광합성,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 흡수 아니면 이산화탄소 방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다를 봅시다. 다를 보면 기권과 수권입니다. 강수, 증발, 태풍, 해류 이렇게 되었거든. 조심할 거. 해류는요. 바닷물의 지속적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요게 바로 난류, 한류예요. 뭐라고? 난류하고 한류. 이것 때문에 저희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이도로 가는 거예요. 아, 이게 그거고. 그 다음 또 여기 태풍이 있죠. 이것도 중요해요. 이 태풍도 해류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열대저기압이야.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까지 올라오지. 그래서 저희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이도로 가는 거 태풍도 마찬가지야. 알겠니? 이 태풍 발생과 해류 발생 요 두 가지가 저희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이도로 갖다 주는 녀석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라를 봅시다. 라 생물권과 수권이다. 수분 공급하고 해수의 용해 성분 변화시킨다. 요 애들도 바닷물 속에서 산소 호흡하죠. 이산화탄소 방출하면 CO2- 만들 수 있죠. 그다음 마 볼게요. 마를 보면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야. 물에 의한 지피의 변화. 이게 바로 풍화침식. 그다음 이 물에 의한 지피의 변화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를 들어줄게. V자 모양으로 생긴 계곡 V자국, U자 모양으로 생긴 U자국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거는 물이고요. 이건 빙하입니다. 계곡이 V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여기 또 흐르던 물들이 갑자기 얼어버렸어. 얼면 부피가 어떻게 되지? 커지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바뀌겠지. 됐죠? 그 다음 지진의 일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쓰나미. 그 다음 생물에 의한 풍화침식, 생물의 서식 공간 변화 이런 것들이 있지.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는 빠져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직권과 외권의 상호작용도 있고요. 뭐라고? 직권과 외권. 그 다음 기권과 외권의 상호작용도 있어. 자, 직권과 외권의 상호작용 이게 뭘까? 지구자기장이야. 뭐라고? 지구자기장. 기권과 외권의 상호작용 무엇입니까? 유성, 오존층 이런 것들이 있죠. 책에 빠져있는 거 외권이 빠져있기 때문에 너네 요거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지구 시스템은 서로 지들끼리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상호작용이 깨지게 되면 물질 순환과 에너지 순환이 안 일어나요. 지구 멸망각이란 얘기죠. 자, 먼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